안녕하세요. 약장TV입니다. 노인들에게 필요한 영양제, 어르신께서 드셔야 되는 영양제, 시니어 영양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질병관리본부에서 조사를 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요, 에너지 섭취가 부족한 노인이 무려 3분의 1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약 32명 정도는 다 에너지가 부족하게끔 음식을 섭취하고 계신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이런 영양소가 부족하신 노인들은 2명 중에서 1명입니다. 한 반 정도, 50% 정도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지금 현재 다 부족하시다, 이렇게 조사가 되었고요. 그 중에서 특히 칼슘이나 비타민 B6 같은 이런 영양소들은 70%에 해당이 되는 노인분들께서 다 부족하시다, 이렇게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 같은 경우에, D는 참 좋은데 D 같은 경우는 무려 80% 이상이 다 부족하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영양소가 부족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은 자연적인 노화라는 과정에서 우리가 입맛이 나이가 들수록 입맛이 감소를 하죠. 왜? 후각과 미각 세포가 있는데, 후각은 이 냄새를 맡는 능력이, 이 세포가 노화가 되면서 점점 냄새를 맡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음식 맛이라고 하는 것은 이 냄새와 같이 냄새를 못 맡게 되면 음식 맛이 없어지죠. 그리고 또 후각세포에서 이 혀에서 냄새를 맡는 게 단맛, 짠맛, 쓴맛, 신맛, 이런 식의 그 맛을 느끼게 되는데요. 단맛을 느끼는 혀의 미래 세포가 먼저 노화가 되고 먼저 감각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맛을 먼저 못 느끼기 때문에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맛이 달지가 않아요. 그래서 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그래서 맛이 없기 때문에 이제 입맛이 자꾸 떨어지게 되는 거고, 또 짠맛을 느끼는 세포가 또 노화가 되면서 기능을 많이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자꾸 음식을 짜게 만드는, 더욱더 짠 것을 찾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하고, 똑같은 그 음식을 먹었을 때 덜 짜게 느껴지기 때문에 음식 맛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단맛과 짠맛은 먼저 노화가 되고, 상대적으로 쓴맛, 신맛을 느끼는 세포들은 끝까지 더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더 맛이 없어진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근육량이 감소한다는 게 문제예요. 근육이 감소하기 때문에 노인성 근감소증,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근육이 먼저 없어지면은 근육 때문에 필요한 칼로리, 우리 몸에서 필요한 에너지 요구량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기초 대사량이 떨어집니다. 기초 대사량이 감소를 하게 되면 별로 움직이지도 않게 되고요. 가만히 있으려고 하시고, 음식도 좀 덜 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 맛도 없어지고요. 그러니까 그 음식을 더 적게 섭취하게 된다라는 게 문제죠. 그런데 음식을 적게 섭취하고 칼로리를 적게 섭취하는 거는 좋아요. 그건 좋은데 비타민, 미네랄까지 같이 적게 섭취한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나이가 드시면은 필요한 칼로리, 에너지는 요구량이 적을 수는 있지만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소 그런 필요량, 요구량은 많거든요. 노화 때문에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생체적인 노화로 인해서 영양소가 다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설사 또 문제가 있어요. 설사 음식을 잘 드신다고 하더라도, 음식을 많이 이렇게 잘 드셔도 위산 분비가 많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이 칼슘, 철분, 아연, 엽산 이런 그 영양소들의 흡수율이 떨어져요. 똑같이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영양 결핍이 되고 B12, 시아나코발라민 같은 B12가 아주 그 노화 방지에도 좋고 여러 가지 신경에도 도움이 되는 중요한 영양소인데 이 영양소의 흡수율도 감소하고 장에서 칼슘의 흡수율도 감소하고 그래서 뼈가 더 약해지시고 그 다음에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햇빛을 쬐면은 피부에서 비타민 D가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자연적으로 햇빛을 받으면 만들어져야 되는데 나이가 드시면은 노화가 될수록 비타민 D가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D가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더 비타민 D가 부족해지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80%의 노인분들이 비타민 D가 다 부족하다라고 나옵니다. 우리 몸에서 만들지를 못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잘 만들어요. 그런데 나이가 드시면은 잘 못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각종 대사적인 문제, 그리고 먹는 약이 많아요. 이렇게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관절약, 골다공증약, 어떤 약, 이렇게 먹는 약들이 많기 때문에 그 먹는 약으로 인해서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좋은 영양소들이 많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추천을 하는 영양제가 있어요. 어떤 영양제를 드셔야 되냐면은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셔야 되고요.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버 비타민이라고 있거든요. 우리 약국에서 많이 파는 비타민 제제가 있어요. 젊은 사람한테 적합한 비타민, 그리고 노인들, 어르신들한테 적합한 비타민들이 있는데 무슨 실버, 무슨 에이스 이렇게 약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약국의 약사님한테 물어보시면은 다 이게 알아서 제품을 권해드릴 건데 이런 실버 비타민들이 노인들한테 좋은, 많이 필요한 그런 영양소들을 많이 골라서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꼭 드시는 게, 하루 하나씩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양제를 드시고 있다 하더라도 비타민 D는 별도로 또 챙겨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나 크릴 오일 같은 거를 드시면 좋아요. 오메가3가 불포화 지방산 아주 좋은 기름인데 여러 가지 좋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오메가3를 챙겨 드시고, 그 다음에 여유가 조금 더 되시면은 항산화 비타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산화 비타민제, 그리고 혈액순환제, 이런 것들을 드시기를 꼭 권장을 드리고요. 자, 단백질이나 신선한 과일, 채소를 왜 드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는 이제 음식으로 잘 챙겨서 드셔야 되는데, 근감소증, 근육이 감소하는 게 많은 문제가 되고요. 근육이 감소를 하면 노쇠라고 허약하고 연로하신 노인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단백질을 예를 들어 가지고 하루에 50g 정도 단백질만 50g이나 이 정도를 이렇게 매일매일 섭취해 주시면 좋아요. 예. 우리 식당에 가면은 고기 한 근에 200g 정도 나오잖아요. 근데 지방 빼고 단백질만으로 따졌을 때는 그게 보통 하루 1인분 정도의 고기를 하루 종일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누어서 드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파이토케미칼, 신선한 과일, 채소,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공급을 받게 되면 노화가 방지가 됩니다.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매일매일 이러한 것들을 챙겨 먹는 게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약국에서 보충제로 사서 드셔도 좋아요.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로얄젤리, 고함량의 로얄젤리 제품이나 백세 효모 이런 제품들을 사서 드셔도 좋고, 파이토케미칼, 식물 영양소를 공급을 받기 위해서 각종 건강 보조식품을
구입해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실버 비타민이라고 해서 어르신에게 적합한 미네랄 비타민이 있는데 B1 티아민이라고 하는 이런 피로회복, 에너지 증진, 그리고 당뇨, 혈당 대사를 도와주는 비타민들, 두뇌의 회전, 치매에 좋은 그런 비타민들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 그리고 비타민 B6, 비타민 B12, 그 다음에 엽산, 이런 그 비타민들은 노화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호모시스테인을 줄여줄 수 있는 노화 방지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그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간 그런 제품들을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비타민 미네랄들, 좋은 구성으로 되어 있는 이런 비타민들을 드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하나씩 다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비타민 D를 별도로 챙겨 드시는데, 비타민 D는요, 칼슘 흡수를 돕기 때문에 우리의 골다공증, 뼈에 좋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D 자체가 뼈뿐만 아니라 근육에도 좋습니다. 우리가 근감소증이 나이가 들면서 생긴다라고 했죠. 근육을 튼튼하게 근육을 유지하면 당뇨에도 좋고 노화 방지에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는 이런 우리 그 신체 활력을 높여주는데도 근육이 좋은데, 그 근육을 높여주는 비타민이 비타민 D입니다. D를 드셔야 되고요. 면역 기능에도 매우 좋아요. 면역 기능에도 매우 좋고요. D가. 그리고 이 면역 기능 시스템이 교란이 되면 통증도 잘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는데 비타민 D도 통증 이런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신경 비타민, 비타민 B1, B6, B12 이런 신경 비타민도 통증 완화에 좋습니다. 여기저기 많이 아프실 때는 신경 비타민을, 그게 실버 비타민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노인의 우울증, 우리가 그 나이가 들면서 치매가 많이 걱정이잖아요. 치매뿐만 아니라 노인 우울증이라고 많이 생겨요. 내가 살아서 뭐하나, 빨리 죽어야지, 이렇게 약 먹어서 뭐하지, 그리고 사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타민 D가 세로토닌의 생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이런 영양소, 비타민들을 많이 섭취를 해주시면 그런 우울증 증상이 개선이 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를 섭취를 해주셔야 되는데, 오메가3는 그 신선한 해산물에 기름을, 아주 깨끗하고 맑은 기름을 섭취를 해주는 건데, 이 기름이 어디에 도움이 되냐면은 혈관 건강, 두뇌 건강, 눈 건강, 피부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오메가3를 심장의 문제, 심장마비 같은 심장 문제를 줄여주는데 필수적으로 드셔야 되고, 두뇌 관리, 치매 예방이라든지 아니면은 노인 우울증 감소에 오메가3가 두뇌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드시면 매우 좋아요. 그리고 눈이 자꾸 침침하시죠. 눈이 침침한데 오메가3가 좋고요. 그리고 피부가 자꾸 건조해지고 간지러워요. 건조해지고 간지러운데도 오메가3를 드시면은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메가3만 고집하지 마시고, 내가 오메가3를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된다, 속이 더부룩하다, 그러신 분들은 크릴 오일을 드셔도 좋아요. 크릴 오일은 속이 아주 편안한 오메가3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항산화제, 혈액순환제를 별도로 또 챙겨 드시면 좋아요. 노화 방지를 위해서 항산화제를 드시는데, 비타민 A, C, E가 대표적인 항산화제고, 셀레늄도 당뇨에도 좋지만 항산화 능력이 매우 좋고요. 그 다음에 코엔자임 Q10이라고 있습니다. 코Q10을 드시게 되면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항산화제로서 노화 방지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몸에
코엔자임 Q10이 많이 줄어든다라고 해요. 코엔자임 Q10을 보충해주면 심장 건강, 그 다음에 노화 방지 여러 가지가 좋습니다. 그 외에 아스타잔틴이나 피크노제놀 같은 이런 항산화제도 있고요. 물론 종류는 많기 때문에 적절한 알아서 적당히 어느 정도 한두 가지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습니다. 아무거나 드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혈액순환제 같은 경우에는 은행잎제제가 은행잎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혈액순환에 좋기 때문에 말초 혈액순환, 그 다음에 두뇌 혈액순환 이런 게 치매 예방에도 좋죠. 이런 거에 드시는데 무조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다고 무조건 사가지고 이렇게 드실 거는 아니고요. 가까운 약국이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약사님들에게 물어보고 상담을 하고서 사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본인이 드시는 약들, 본인의 건강 상태 이런 거에 따라서 약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건강 보조 식품도 선택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혈액순환제 같은 경우에는 처방전으로 먹고 있는 약이 있어요. 내가 당뇨약이나 아니면은 어떤 뇌졸중 약이나 아니면 심장약이나 이런 것들이 혈액순환제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따져봐서 먹는 약을 검토를 해서 혈액순환제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칼슘제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인들한테 칼슘제를 드시는 게 좋죠. 드시는 게 좋은데 골다공증이 있는가 없는가, 어떤 약을 병원에서 타고 드시는가, 그리고 칼슘제를 너무 과도하게 섭취를 하면 오히려 심장에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가까운 의사, 약사분들에게 개별적인 상담을 하고 약을 구입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노인들에게 시니어 영양제, 영양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좀 더 도움이 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